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 숫자 0 alllovetal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요즘 여기저기에서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톡톡 들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양 이야기. 입양톡은 오늘도 봄의 기운만큼 생명력 가득한 입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입양톡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 24일 2,000개가 넘는 전체 팟빵 중에서 입양톡이 113등에 올랐습니다. 113등 우리 세대랑 좀 친숙한 숫자인데 113이요? 간첩 신고 간첩 113.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날 입양톡의 순위가 전체 23위가 올랐습니다. 와, 박수 쳐야 되겠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제가 팟빵 순위를 확인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저희 패널들과 나눴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 23위가 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저희가 시사 정치 방송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래. 유명한 JTBC 뉴스룸과 썰전과 같은 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방송들은 골리앗이고 입양톡은 입양 부모들의 열의만으로 만든 방송이니까 다윗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골리앗에 전혀 밀리지 않는 다윗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양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아마 이게 한국 입양 역사상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양톡에 모아진 이 관심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자, 오늘 입양톡에서 더 많은 활기를 전해주실 새로운 패널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조금 전 잠시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목소리만 듣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7회, 18회 방송의 주인공이기도 한 햇살 이슬 아빠가 새로운 패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노래해. 봄처녀 재오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햇살 이슬 두 딸을 입양한 입양계 파바로티 햇살 이슬 아빠 테너 강래우고요. 오늘부터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서 강마애라는 닉네임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다들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때 강씨 성을 가진 모든 음악가들이 한 번쯤은 다 강마애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강마애는 아주 냉혈한 성격이었지만 저는 따뜻한 입양계의 강마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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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멋지면 강마애고요. 좀 멋이 없으면 강마래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왠지 지금 똥덩어리 된 것 같아. 포부와 기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베이비박스 아이들 두 딸을 입양을 했잖아요.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지금 벌써 1,000명이 훨씬 넘은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5살 미만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입양되는 것이 제 사실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입양톡에서 이렇게 패널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꿈을 꾸고 제가 열심히 방송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마애님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입양톡에서는 연장아 입양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 입양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혜인, 혜윤, 혜주 세 딸의 어머니이신 유현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 딸의 엄마 유현미입니다. 본인 소개랑 가족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는
일남 삼녀 1며느리의 엄마 유현미입니다. 아직은 50대 끝자락에 있는 58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61세고요. 이름은 차성수입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의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들을 결혼을 시켰고요. 며느리가 있습니다. 지금 둘이서 저기 따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그 아래로 입양해서 얻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혜인이가 있고요. 둘째 딸 중3 혜윤이고요. 막내딸 올해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혜주 세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댁은 순서가 조금 복잡하죠. 네, 윤 쌤께서 정리 한번 숫자도 해주세요. 많고. 가족이 되는 순서가 되게 복잡한데요. 처음에 이제 아들이 있으셨고 아들 키우시다가 아들이 대학생 됐을 때 입양을 하셨는데 막내를 가장 먼저 입양하셨고 네네. 첫째 딸을 두 번째로 두 입양하셨고 번째. 예. 그 가운데 둘째 딸이 세 번째로 입양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막내딸 그때 2돌 조금 지난 딸을 처음 입양했고요. 6개월 만에 언니죠. 지금 큰딸 혜인이를 입양했고요. 그때 혜인이가 6살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이제 둘째 딸이 된 혜윤이를 입양했습니다. 혜윤이가 입양 당시에 8살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입양을 했어요. 입양 순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제일 첫 번째 입양한 딸은 2돌 지나서 두 번째 입양한 딸은 6살 때. 세 번째 입양한 딸은 8살 때. 아, 나이가 자꾸 올라가는군요. 네, 진정한 연장아 입양의 네. 그 진수를 아마 어. 오늘 방송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됐죠. 작년에 네네. 큰아드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들 장가 갈 때 네. 혹시 그 사돈댁에서 이렇게 입양한 시누이잖아요. 네. 그쵸. 시누이가 어린 시누이가 3명이 있는 게 줄줄이. 예. 이게 어. 뭐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아, 혹시 어떤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좋은데도 어린 시누이가 너무 많아서 싫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딸들이 없다면 외아들 하나니까 매일 그 외아들네 집만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할 텐데 네. 그만 제가 너무 바빠서 아들 며느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못 쓰니까. 예, 그래서 그게 요즘 최고의 시어머니라면서요. 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 아버지가 금천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사돈 댁에서는 다 해결이 됐을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고. 아버님이 훌륭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요 근래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누이 세 분을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큰 아가씨, 둘째 아가씨 이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 딸들이 언니가 제발 자기네 집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기 부탁을 해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름 부르고 하는데 새 시누이를 부하처럼 부하처럼. 언니와 동생을 뛰어넘어서 부하처럼. 예. 아이들이 언니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 공부도 가르쳐 준다라고 네. 저희가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큰 시누이죠. 예. 네. 공부도 가르치는데 야.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양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나도 입양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하신 것쯤은 언제쯤일까요? 예, 처음에 언젠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명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가진 것들이 다 아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세 식구잖아요. 네.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4인 기준으로 나와요. 식탁도 4인 기준으로, 소파도 예. 그래서 소파도 아깝고 차 뒷좌석도 아깝고 내가 하나는 더 키워야 하는데 하나는 더 키울 수 있는데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혈연 의식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늘 있기만 하고 아이는 자라가고 저도 그 이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늘 바빴거든요. 그러다 이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죠. 자, 이제부터 내가 뭘 할 건가? 자, 지금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할 것인가, 뭐 자격증을 딸 것인가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역시 아이를 키운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던 그 일을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학생인데. 이미 대학에 들어가서 엄마한테서 마음이 떠날 때였기 때문에 예, 엄마가 기쁘시다면
뭐라도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전혀 반대가 없었나요? 남편이 사실은 망설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딸을 입양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딸이라면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아빠들이 딸한테 뭐 구박받고 막 이러는 것만 봐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시다. 구박받는 걸 부러워. 네, 우리 구박받고 이러는 거 보면 자기도 저기 딸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나도 구박받고 싶고 네, 막 나도 그렇게. 딸한테 구박받고 싶다. 남편분께서 망설이신 것도 딸의 로망으로 극복하셨고 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어디로 가셨나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겠죠. CBS 방송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그 후에 없어졌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육원 원장님들이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정말 그거를 하여튼 100번 정도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왔던 보육원에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점은 의외로 입양하러 오세요 이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그래요. 예. 아주 환대하는 흔쾌히 자세가 아니라 아니었다는 조금 거죠. 이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내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만날 수 있는지를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알아보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다른 회차에서 한 보육원 그 원장님을 뵀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김천 임마누엘 보육원 원장님이셨어요. 먼 곳에 있네요, 김천.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제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상담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상담도 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2돌 지난 딸아이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달려가셨나요? 어떤 아이를 내가 원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그 부모들의 똑같은 욕심이죠.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뭐 기왕이면 나중에 공부도 잘할 잠재력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이제 때로는 막 그런 걱정도 되는 거야. 내가 혹시 모르고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키우다 드러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남몰래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할 때도 어떤 아이가 나올지 사실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네. 주어지는 대로 주어진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아이는 무조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했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2돌 지난 아이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서는 이미 내 딸이구나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첫 번째 입양한 혜주. 예, 첫 번째 입양한 셋째 딸 혜주. 예. 네. 아빠의 딸에 대한 로망은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런데 첫 입양이신데 신생아 입양이 아니고 2돌이 지난 연장아 입양이셨단 말이죠. 입양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막상 입양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장아라는 말도 몰랐고요. 그냥 단지 저나 남편이나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나이 차를 줄여보자 뭐 이런 그리고 뭐 신생아 우유 먹이고 하는 과정이 까마득하고 좀 내가 해낼 수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남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마 연장아 입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3살 정도 이런 애들이 오면 좀 편하겠지. 대화도 좀 되고 뭐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햇살 이슬이를 그 나이에 입양을 했거든요. 네. 대화가 되던가요? 대화가 안 돼요. 그만큼 너무 인격적으로 이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잘 이해 수준인지 몰랐어요. 그거를. 몰라서 네. 그 보육원에서 2돌이 지난 아이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보육원에 가셔서 아이를 바로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주말마다 만나러 갔어요.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근데 처음 이제 만난 날 어떤 가정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웃으면서 품에 안겨서 이랬다고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우리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보육원에서 남자한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이제 아빠를 보면서 하여튼 어찌나 드세게 집요하게 울어대는지 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로망남인데 어떻게? 그런데 아빠의 로망은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빠는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이게 중요한 좋았대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는 모습이? 우는 모습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뭐 이렇게 막 이제 장난감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넘어와. 그치는데 넘어오는데 우리 딸은 아무리 꼬셔도 불굴의 기상으로 운대요. 자기는 처음 딱 보는 순간부터 쟤는 정말 내 딸이구나. 그래서 그 아빠의 그 막내딸에 대한 그 눈먼 로망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정말요? 예. 대차다 마음에 든다. 네, 정말 저렇게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울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드세는 여자들의 마누라 하나로 부족해서 왜 이렇게 계속 드세는 여자만 좋아하냐고. 예. 섬기고 사는 걸 참 즐겨하시는군요. 섬기기 싫어서 자립하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드세게 그런가요? 자립하는. 네. 예. 그럼 아빠를 보자마자 울었는데 아빠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습니까? 집에 와서 한 3달 가까이 동안은 밤이면 아빠가 얘한테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래서 3달이나요? 예, 아빠가 방 안에 갇혀 있고 그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잤거든요. 네. 거실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 안에 갇혀서 못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못 가시는 예, 거예요? 딸이 우니까. 예. 아니 말이 3달이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하면서 그 품에 안기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앞에 감동스러웠을까요? 화장실도 못 가고 했었던 그 고통을 다 보상을 예, 한꺼번에 받으셨구나. 맞아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입양 처음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저희가 그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저희 입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오빠가 막내를 사랑한 것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3살이면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는 이제 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오빠는 얘가 걸으면 엄마 쟤 계단도 올라가고 엄마 쟤 걸을 수 있어 뭐 당연히 걸어야 되는 나이인데. 근데 물을 먹으면 엄마 쟤 컵도 들 수 있어 뭐 어느 날은 또 와서 엄마 저기 혜주가 문도 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는 막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정말 신통방통했죠. 그래서 연장아인데도 우리는 연장아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우리 막내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막내딸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기대치가 어쩌면 거의 갓난아이 수준으로 네.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네. 어떤 연장아의 특징 같은 걸 그 당시는 예. 발견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 오기 전에 막 이렇게 그 포대기 앞으로 앉는 띠 뭐 온갖 것을 사놨어요. 진짜 신생한 줄 알고 그래서 띠둘러서 업고 다녔거든요. 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저희도 사실 예. 햇살이 입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연장아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후에 연장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슬이가 그 이후에 오고 나니까 아 햇살이가 만만치 않은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허니문처럼 저희 너무 행복하게 했었는데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 너무너무 예쁘긴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드러냈던 연장아의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게 내가 네 엄마야 아빠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 다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아니라 여기는 가정이라는 곳이야. 그걸 이제 2돌짜리한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육원에서 친구들 이름이 있어요. 만약에 뭐 영희 철수라면 혜주야 엄마는 영희 엄마는 아니야. 철수 엄마도 아니야. 혜주만 엄마야. 이 집은 혜주만 집이야. 오빠도 혜주만 오빠야. 아니 뭐 아빠도 혜주만 아빠야. 뭐 이제 이렇게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혜주가 갑자기 그 유레카 하는 것처럼 뻘떡 일어나더니 엄마는 혜주만 엄마지. 다른 애 엄마 아니지. 영희 엄마 아니지. 철수 엄마 아니지. 그리고 자기 장난감이랑 이런 것들을 엄마 이거 나만 장난감이지. 오빠도 나만 오빠지. 이렇게 풀어내듯이. 아이가 어느 날 아마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너무 흥분을 해서 엄마 이 집도 나만 집이지 해주면 집이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느꼈구나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었어요? 집에 온지? 한두 달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예, 굉장히 그동안 빠르네요. 그거를 늘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안정감, 소속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두에게 속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엄마한테 속해 있어. 이 엄마는 내 소속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소속감 그게 아이한테 굉장한 안정감인데 시설은 그런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아무래도 부족하겠네요.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잖아요. 예. 엄마가 엄마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저 같은 초보 엄마한테는 이렇게 감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안 오고 그 느낌을 모르는 아이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이게 연장아의 어려움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육원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보육원은 그 보살피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맞아요. 보육원도 있는데 예. 어떤 보육원은 대부분은 여자들은 엄마라는 호칭을 엄마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보육원에서 생각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불러봐야 된다고 해서 모든 여자분은 엄마, 거기 돌보는 남자분들은 다 아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여러 명, 엄마도 여러 명, 근데 그 엄마는 계속 바뀌어. 그래서 엄마 아빠의 개념이 그렇죠. 없어서 입양이 된 다음에도 나한테 친절한 누구든지 엄마야 하고 손잡고 따라가는 거죠. 저희 애들은 다 이모라고 부르던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진짜 호칭이 다 엄마였으면 정말 애가 힘들었겠네요. 헷갈렸을 근데 것 같아요. 참 그게 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모라고 부르면 보육원 아이들이 평생 한 번도 엄마라는 호칭을 그렇죠. 사용하지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나만의 엄마, 예. 나만의 집. 그렇지. 그것이 아이의 존재감을 살리고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배타적인 존재감을 발견해야만 그게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되는 이유, 아이를 그렇죠. 살리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핵심이네요. 입양토 사랑토 톡톡. 해주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해주도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었고 네. 그래서 다음 입양을 성큼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같은 해에 네. 해주 언니가 된 이제 우리 큰 딸을 입양을 했었는데 사실은 해주가 온 날부터 어쩌면 해주가 집에 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혼자서 외로우면 어떡하나.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고 얘가 혼자서 살아야 될 날들이 너무 길 텐데 외로워서 어떡하나. 혼자서 어떻게 그 입양이라는 편견과 맞서 싸울까. 뭐 이런 많은 입양 부모들이 하는 고민들이 시작이 됐었고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둘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주가 왔는데 해주가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하면 위에 언니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하여튼 뭐가 신 것처럼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가족들 반대가 워낙 심했어요. 시아버님이 또 그러는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남편도 하나만 이쁘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둘은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매일 정말 매일매일 밤마다 고민했었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둘을 같이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야, 그게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집에 오지도 않은 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언니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도 또 여전히 연장하라는 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나이 차를 줄여야 된다. 해주에게 언니가 필요하다. 동생은 별로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해주 입장에서 너무 해주 입장이기도 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냥 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이제 부탁을 하고 조르고 했죠. 보육원 선생님들도 걱정하시면서 그냥 하나만 키우세요라든가 좀 더 저기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저는 그 더 시간이 지나면 못할 것 같은 기분이 그때 막 들더라고요. 100% 공감하는 생각이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비슷한. 햇살 이슬이 동시에 저희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혼자 입양이 돼서 집에 와서 이 다음에 컸을 때
혼자서 입양하라는 어떤 그 좀 이질감, 부모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본인은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갈 텐데 똑같은 입장에 입양 가족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의지가 될까. 같은 보육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마 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 혜주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빨리 적응을 해서 쉽게 또 이렇게 결정할 수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혜주가 와서 행복이 2배가 됐는데 한 명이 또 오면 맞아요. 행복이 4배가 되겠지. 야, 그렇죠. 4배? 예, 맞아요. 아마도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나요? 그런데 네, 그런데 예, 그런데 네. 4개월 만에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빠른 결정이었는데 두 번째 입양, 큰딸 입양은 어떠셨어요? 그 보육원에서도 입양은 아니었고요. 그냥 외출 형식으로 아이를 보내준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몇 살이었죠? 우리 큰딸이 6살, 7살이 막 되려고 할 때였죠. 그러면 6살이면 내가 살던 곳이 바뀌었어.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야라는 게 그 막내 혜주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큰딸 입장에서는 왔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기간을 갖는 게 맞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아동의 입장에서도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완전히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탁 이제부터 여기가 너네 집이야 하는 게 아니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의 외출인 거잖아요. 네네. 입양 부모의 관점으로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는데요. 그게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아이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그럼요. 거죠? 아이를 배려하는 보육원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측면이 훨씬 더 큰데 사실 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가 입양이 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영구히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죠. 두도록 이슬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에 있지만 주말마다 네, 가족과 저도 1년 친해지는 동안 예, 저희들 예. 외출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형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혜인이랑 같이 외출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함께 지내시는 동안 혜주와 같은 느낌이 드셨던가요? 비로소 제가 연장하라는 말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혜인이 처음 만난 날 내 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감동을 해서 진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아이를 꼭 안았는데 혜인이는 너무 무표정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후로도 이제 집에 와서도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아이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이를테면 아이가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씹어서 삼키지를 못해서 죽이나 국물만 먹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 예. 그래요? 예, 6살인데? 어떤 그런 이제 시기장애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혀 애착하지 않고 낯선 사람만 보면 저기 다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감정 표현을 아주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막 웃는다든가, 뭐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제 규율도 지키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혜인이를 키우면서는 제가 유치원에서 오고 학교에서 오고 선생님이 전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선생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뭔가 아무튼 얘가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은 예측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입양 가족들끼리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글을 쓰셨는데 혜인이한테 밥을 넘기도록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숟가락을 들어서 혜인이 입에 넣고 혜인이가 이빨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여서 씹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정말 자세히 쓰시면서 나 이걸로 논문 하나 써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씹어야 돼? 그다음에 넘기는 거야. 자, 넘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힘을 주고 뭐 이거를 정말 아이한테 매번 침착하게. 근데 처음에는 아이한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6살이잖아요. 밥을 씹어서 넘기는 걸 못하니까 점점 엄마의 언성이 올라가고 아이의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셔야 된다는 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입양한 건 아닌데라는 그런 느낌까지 쓰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게 애가 밥을 안 넘겨? 배가 안 고픈가?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나라고 되게 놀랍기도 그렇죠. 하고 그 인내심 그리고 그 좌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약간 그때 연장아 입양이 이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부터 그렇게 잘 못 먹었었다고 하던가요? 그 큰딸이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출생할 때 미숙아로 출생을 했더라고요. 미숙아의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씹고 하는 것도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얘가 죽을 좋아하면 그냥 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나중에 보니까 6살 때까지 아기들 죽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씹는 걸 주면 입에다가 하루 종일을 물고 있어요. 물고 있다가 뱉어요. 뱉어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식이장애죠. 3번 먹으면 3번 토하고, 예, 간식 먹으면 간식 토하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저기 토해놓고 온다든가,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전문가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요. 연장아라고 해서 이제 모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혜인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서 아마 그 딱딱한 걸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죽이나 넘기기 쉬운 걸 계속 먹어버릇해서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혹시 지금 그러면 혜인이가 그때를 기억을 하나요? 6살이면 기억할 것 같은데. 예, 조금씩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둘이서 지나간 얘기를 해요.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혜인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2면 사춘기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큰딸은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남들 다 하는 중2병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초2 때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키키 웃으면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지가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혜인아 그때 엄마가 이런 날이 오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조급해하고 하면서 엄마가 했던 거 너 상처 줬던 거 있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울면서 빌기도 하고. 제일 궁금해요. 그런 기능적인 장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정서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기간이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그거를 제 경우를 일반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년 가까이 해서 10년. 한 2, 3년 예, 전서부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지금 현재가 2017년이고 2, 3년 전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 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네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착을 보이기 시작하고. 길게 봐서 10년이라고 치면 똑같은 호흡으로 10년이 통째로 완벽하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점점 예. 더 조금은 나아지던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뭐 10년이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큰딸의 경우는 6살에 입양을 하셨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10년 지나니까 아주 편한 정도를 넘어서 제가 이따 큰딸 자랑할 시간을 주시겠지만 예, 정말 표정이 바뀌셨어요, 지금. 예, 표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이 되게 힘들었지만 계속 인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쌓아와서 애착이 점점 쌓아지면서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단계가 되셨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참 이렇게 부모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건지 딸이 이뻐지고 나니까 사실은 옛날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지나간 일이라서 그래서 그래도 지금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기억을 억지로 해내는 거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힘들었던 시기가 예. 이 얘기가 굉장히 힘이 되겠는데요. 예. 그렇구나. 근데 맞아요. 또 하나는 저도 되게 좋게 들렸던 게 처음에 큰딸 입양하시고서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얘는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요. 중2병도 네. 안 하고 엄마랑 중2병도 안 굉장히 하고. 좋은 관계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 일찍 홍역을 치르고 그러니까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구나. 근데 낳은 아이들도 사실은 어릴 때는 너무 예뻐요 했다가 뭐 10살, 11살 넘어가면서 막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데 그 시기가 일찍 겪으시고 지금은 좋은 관계. 이거 되게 예, 그런 것 희망적인 같아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혜인이도 사랑을 갈구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그럼요.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받는 방법도 몰라서 그 어긋함을 일찌감치 겪었고 그 사랑을 아무리 10년 동안 내가 시험해보고 그래도 사랑하시네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그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는 그 사춘기 즈음에는 안정감이 빨리 철드는 거죠. 빨리 철이 들어서 이 안에 와. 사랑이 이렇게 두텁게 쌓여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가 출산을 해도 아기가 처음서부터 엄마한테
뭐 애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한 얼마쯤 되면 낯을 가리고 낯을 가릴 때가 엄마한테 이제 애착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죠? 한 6개월? 그 신생아도 6개월이 걸리는데 제가 맞아요. 이렇게 큰 딸을 6살짜리 딸을 얻는데 저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엄마를 알아보고 애착하기까지 기간이 조금 길어서 10년이었던 것이지 반드시 아기는 엄마를 알아보게 되죠. 아기는 엄마를 알아보게 된다. 그럼요. 엄마가 끊임없이 그 기다리면서 기간이, 사랑하면 예. 입양통 사랑통 톡톡. 그러면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됐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벌을 받나 하나님한테 예.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가 우리 집에 있는 게 과연 행복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려보내라든가 아니면은 보육원에서도 그때까지도 입양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혜주하고 혜인이가 이제 이렇게 자려고 이제 둘을 눕혀놨는데 혜주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언니죠. 언니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언니 나는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아. 언니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살짜리가. 근데 그때 혜주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뭐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그 자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힘들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서류를 했죠. 첫째 딸 혜인이 입양하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개인적으로 옆에서 조금 봐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순간에 막내가 언니 가지마. 엄마가 막내 때문에 큰 아이를 입양하신 거잖아요. 둘이 자매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예. 그게 벌써 엄마는 정말 큰 딸이랑 적응하느라고 정말 힘드신데 막내는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정말 힘드시지만 견디실 수 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외딸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외딸이 얼마나 평생을 외로운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 막내는 또 더 외로울 것 같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혜주 때문에 언니를 입양을 한 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 자매를 동시에 제가 그 입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나한테만 사랑을 주던 너무 좋은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지치고 힘들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그 톤이 달라지죠. 그러면 혜주 입장에서는 엄마를 괴롭히는 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계속 언니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사랑도 나눠져. 그렇죠. 나만 바라보고 있던 엄마가 언니만 더 많이 바라보고 그러면 분명히 동생은 제 생각으로는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혜주가 바라보는 혜인이 언니는 어땠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은 저희가 2부에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에 입양한 큰딸과 엄마와 딸이 되어가는 숨막히는 적응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멋진 아들 하나 키우며 우아하게 살던 차성수 유현미님 가정은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입양을 결심하시고 남편 49세, 본인 나이 47세의 3살 딸을 입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입양한 혜주는 금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막내딸에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언니를 만들어주려고 4달 만에 두 번째 입양을 하셨습니다. 6살 혜인이, 현재 이 가정의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혜인이와 가족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바닥을 치는 삶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2부를 기대해주세요. 이득의 자식 사랑, 입양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아 입양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연,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꼬이기만 하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꼬아서 극복해버린 감동 이야기가 33회 방송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입양톡 32회에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강햇살, 서은재, 서유빈, 배강희, 배현희, 윤동하 어린이 그리고 입양톡 최초의 예비 입양가족 목소리 재능 기부 문미정님 가족 감사드립니다. 입양톡에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모든 입양가족들이 이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초 입양 전문 팟캐스트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입양톡을 들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느낌을 나누어 주세요. 입양톡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응원입니다. 함께 방송 듣는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격려와 공감의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32회, 33회에 달렸던 댓글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요? 부뚜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입 입양맘입니다. 나이가 많아 입양을 망설이던 터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입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이디입니다 님께서는 몸이 아파서 둘째 고민 많이 하다가 입양톡 듣고 기도하면서 둘째 진행 중입니다. 이 방송 효과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는 임은영님, 부산 자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분 알아요. 7세 남아 입양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연장아 입양에 대한 다음 이야기 진짜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열혈 청취자 쫑달래 가원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 이 사연 읽고 정말 울 뻔했어요. 윤쌤 옆에 찰싹부터 글씨라도 받아줬고 옐로마마 집에 주마다 방문하여 엔터키라도 눌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집은 온다는 얘기가 없네. 하지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작은 금액의 계좌이체 200명 중 1명의 자동이체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우기사랑님, 아침 운동하며 듣고 출근 준비하며 화장하며 듣고 사무실에서 컴 작업하면서 듣고 운전 중에 듣고 식사 준비하며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입양톡 사랑톡 홀릭 중입니다. 제주 모임 때 입양톡 잘 전파할게요. 오, 제주도 사시네요. 로이 조이맘님께서요. 이젠 패널들이 언니, 오빠, 동생처럼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적은 액수지만 정기 후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에나1234님께서는 해외에서도 계속 반복하며 듣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입양톡은 계속되어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동정의 눈빛도 부정적인 시각도 아닌 가족과 같은 단어로 인식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입양톡을 진행하는 모든 패널 스태프분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준님 애청자입니다. 2주마다 올라오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기다리다가 일요일 늦은 밤에 유튜브 알림톡이 떠서 일단 좋아요 누르고 이거 마음에 듭니다. 먼저 좋아요부터 누르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패널 특집을 듣게 되었는데 제 댓글이 방송 타서 엄청 기뻤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타셨네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 방송 나왔다고 빨리 들어보라고 하고요. 방송 듣고 작은 금액이지만 온라인 정기 후원도 신청했어요. 50회, 100회 특집 기대하며 오랫동안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김영규님은 연두와 천사새님 소개로 입양톡을 듣게 된 준이 유니맘입니다. 첫째는 벌써 6학년, 둘째는 막 돌을 지났어요. 신랑이 첫째 키우면서 나중에 입양을 하면 좋겠다 얘기한 적 있고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막상 둘째를 낳아 키우다 보니 남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이런 편견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입양을 하지는 않더라도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입양톡이 바라는 바네요. 그렇군요. 네. 변노을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혜라 씨 덕분에 이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고 다 듣고 나서 제가 정말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1회부터 천천히 들으면서 배우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 정말 훌륭한 학생이네요. 1회부터 네. 차근차근. 네. 그리고 신혜라 씨 아직도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 30회 방송이 소개된 건모 카페에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웃으면서 울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비 입양부모로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남편과 한마음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팟빵 방송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증언들을 바로 남자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4월 7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입양 상담 받으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남편과 한마음 되어 후원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 인생에게 기회를 주는 입양톡 사랑톡 포레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저희의 진심을 전하고 여러분은 댓글로 저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입양톡은 청취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사랑해요. 2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양톡을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팟빵으로 후원해 주신 리디아02 아이넷맘님 감사합니다.
입양톡 전용 계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500만 원 통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홀트 한사랑회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홀트 한사랑회 부회장 재윤 아빠님, 부회장 빛나 아빠님, 용인 지역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띠모임에서도 많이 후원해주셨는데요. 홀트 한사랑회 말띠모임에서 주희, 다희, 조민채, 박하람, 말띠사랑, 노혜원님, 꿈꾸는 딸기님께서 후원해주셨고요. 토끼띠 모임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지 신은에는 아주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오미자 농장 하고 계시지요?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오미자 농장 광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박은자, 준이 준민의, 주연이네, 김미옥, 쫑달래 가원, 성현이네, 한덕경, 로이조이, 이명준, 부산자몽 임은영, 김윤순, 부천 은성네, 햇살이네, 최연수, 찬양 성령맘, 마루짱투, 김유나, 김현주, 이은지, 영서 윤서, 윤남순, 한주희, 한승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개인들과 홀트 아동복지회와 홀트 한사랑의 지역 모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입양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입양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 감동받으신 분들 입양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10,000원 후원 모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은행 010-9245-7836으로 월 정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입양은 사랑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